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수의사가 알려주는 약물,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물, 지난 시간에는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심장 약물, 이뇨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뇨제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보호자님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뇨제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 소변을 많이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이죠. 요 이뇨제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약물들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퓨로세마이드, 두 번째는 사이아자이드, 세 번째는 스피로락톤, 네 번째 토르세마이드, 이런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주로 거의 한 90% 이상 쓰이는 약물들은 퓨로세마이드이다 보니까 보통은 이뇨제다라고 한다면 이 퓨로세마이드를 보통은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심장병을 이제 제가 진료를 많이 보다 보면은 보호자님들이 항상 여쭤보시는 대표적인 질문, 심장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콩팥이 망가지진 않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좀 약간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퓨로세마이드, 이뇨제라고 하는 이놈은 신장의 네프론이라고 하는 그 사구체 단위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신장에서 배설되는 물들의 일부가 다시 재흡수되는 그 과정을 막아버리면서 소변으로 많이 배출이 되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죠. 그래서 이뇨제를 많이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전보다 소변을 많이 보니까 보호자님들이 걱정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다시 재흡수가 되어야 될 수분의 대부분들을 많이 빠져나가게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평소보다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보호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이제 탈수 현상이 아무래도 조금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탈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강아지들이 자기가 알아서 항상성을 유지할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탈수를 유발을 시키는 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먹는 이뇨제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는 주기적인 체크를 통해서 수의사들이 이제 이 친구한테 적절한 용량의 이뇨제가 맞는지는 판단을 하고 약을 처방하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이 아닌 이상 동일한 용량의 약이 들어갔을 때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다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병원에 오셔서 한번 검사를 해야 수의사도 이 친구한테 적절한 용량의 이뇨제가 들어가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이제 A라는 강아지와 B라는 강아지가 있을 때 둘 다 동일한 단계의 심장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동일한 수의사가 동일하게 이뇨제, 퓨로세마이드를 일식 처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받아들이는 이제 신장의 부담, 이 친구가 받아들이는 신장의 부담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동일한 콩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이 친구가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신장 수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 친구가 이후에 신장 수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일주일 정도 뒤에 심장약을 시작을 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체크를 했을 때 신장 수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통해서 수의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수치가 수의사가 판단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뇨제를 줄여야 되겠죠. 신장 수치가 잘 유지가 되는 것 같다, 심장 크기는 그대로인 것 같다, 그러면 이뇨제는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마다 심장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그에 맞춰서 신장의 기능까지 100% 평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나가는 이뇨제에 의한 신장의 수치 변화는 주기적인 체크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수의사가 일단은 적절한 용량의 이뇨제를 쓰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에 맞춘 보호자들이 리책을 잘 따라와 주시는 게 두 번째인데,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졌을 때 아이한테 이뇨제를 썼을 때 신장이나 췌장에 대한 부담은 극도로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뇨제를 썼을 때 아이한테 콩팥에 무조건적인 데미지가 가는 건 아닌지, 무조건적인 췌장에 데미지가 가는 건 아닌지를 꼭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친구한테 제일 맞는 적절한 용량의 이뇨제를
선별해서 약을 투여를 하고 리책 기간에 맞춰서 보호자님들이 잘 찾아오셔서 검사를 잘 진행을 해주셨을 때 저희가 이 아이들한테 제일 적절한 용량의 이뇨제를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이제 신장이나 췌장에 부담이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이뇨제를 복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호자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이뇨제를 쓰게 되면 콩팥이나 췌장에 데미지가 쌓이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보호자님과 수의사와 이 서로 콜라보가 잘 이루어졌을 때 아무래도 잘 부담 없이 이제 약을 처방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뇨제라는 약 자체는 탈수를 유발하는 약이다 보니까 탈수에 가장 취약한 콩팥과 췌장에 데미지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미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의사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님들이 수의사의 이런 진단 그리고 앞으로 리책 기간에 잘 맞춰서 병원에 잘 찾아와 주시고 그에 맞춰서 검사를 잘 따라와 주셨을 때 이 친구한테 가장 적절한 용량의 이뇨제를 선별해서 약을 처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뇨제는 본래 심장병이 있을 때 보통 많이 투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심장병 있는 아이들한테 많이 투여가 되는 약물이다. 그 약 여러 가지들의 약물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제 퓨로세마이드라는 약을 쓰다 보니까 퓨로세마이드를 이뇨제라고 보통 생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 퓨로세마이드를 이제 투여를 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심장병일 때 많이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뇨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탈수를 유발하는 거다 보니까 췌장과 콩팥의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다. 하지만 췌장과 콩팥의 데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적절한 용량으로 약을 투여를 했을 때 이 친구들한테 주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보니까 수의사가 이 친구한테 제일 적절한 용량의 이뇨제를 투여를 해주고 그에 맞춘 리책을 보호자님들이 잘 따라와 주셨을 때 제일 부담 없이, 제일 부작용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이뇨제를 복용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뇨제를 투여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꼭 독약을 뭔가 투여를 하는 것처럼 이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약물 이뇨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